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인에 나오시죠.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자, 돈을 좀 많이 받았네요.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시점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로 알려졌고요.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또 김 부원장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검찰이 지금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또 당직자들이 검찰 진입을 막으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부원장 측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대표 최측근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서 체포가 된 건 처음입니다. 김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면 이게 개인 비리인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는 고리인가 이제 이것이 가장 관심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김용 부원장이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라는 거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외곽에서 취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당초 이 보도가 나왔을 때는 어떤 기사들이 많았냐면은 김용 부원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해서 유동규 또 이제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 뭐 이런 보도. 그러면서 김용 부원장이 이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게 연계고리가 돼서 뭐 받은 것 아니냐, 혹은 뭐 성남시 의원 때 받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도를 보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들었던 게 뭐냐면은 왜 개인 비리라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이렇게 체포를 했을까? 알선수재나 뇌물을 하지 않고 정치자금법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차츰 보도가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YTN 조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세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작년 대선을 앞두고 유동규에게 거액을 요구했고 또 일부 보도는 거액이 20억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20억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세력에게 돈을 받아서 다시 김용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차츰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청구한 것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선수재나 뇌물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때 같이 이제 성남시 의원으로 진출해서 성남시 재선 의원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되자마자 초대 대변인을 지냈죠. 경기도 대변인 지냈고 작년 7월에는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조직을 총괄했죠. 여기는 뭐 보통 부본부장이라면은 의원급이 들어서는데 상당히 그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임명이 됐겠죠. 일단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봐서는 그동안 아마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게 와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몇 차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이게 확인됐다 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대선 자금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여야의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젠 김용이 누구냐고 하실 거냐라면서 제1야당 대표답게 당당하게 나서시기 바란다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민주당으로서는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당분간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동규 씨를 검사실로 불러서 회유와 협박을 해왔다는 정황들이 국감을 통해 드러났고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이 유 씨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면서 유 씨의 석방과 김 부원장의 체포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야의 입장도 살펴봐 주세요. 일단 그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한 것만 가지고 혐의가 다 소명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일단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거기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 상당히 그 소명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상태로 굉장히 타격이 심할 겁니다. 그 지금 검찰이 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그 들어가지는 못했죠. 네. 검찰 수사관과 민주당 당직자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뭐 못 들어가게 막는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이 입회하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네. 좀 기다려 달라라는 정도의 대치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여의도 민주당사 8층과 10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김용 부원장이 일하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대치 그 장면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검찰과 민주당 대치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치가 오래 끌지는 않을 겁니다. 그 국가기관이 법 집행을 하는데 정당이 막을 그 도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되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 본격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검찰의 공세를 민주당으로서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방패로 막아왔는데 방어해왔는데 이 방패에 이제 조금씩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쌍방울 수사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일단 쌍방울 수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대북 사업으로까지 연결되고 네.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그럼 연결고리 아니야 이런 관측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이재명 리스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걱정이 많을 겁니다. 네. 김용 부원장 뭐 오늘 이제 긴급 구속이 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누구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측근이라면은 자신에게 측근이라면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 김용의 이 구속 소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다면서요? 네, 김용 부원장 체포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했지만 네. 그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뒷모습만 이제 카메라에 잡히는 그런 모습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워낙에 최측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한 만큼 입장 표명이 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해설위원께서도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셨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번 체포가 김 부원장의 개인 비리 수사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자금 등에 쓰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로 다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작년에 받았다라면 이제 성남시장 재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상관없죠. 이제 대선 자금으로 대선 쓰였을 자금. 겁니다. 아, 네.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건데 그동안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해왔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네. 뭐 앞으로 수사도 계속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번 건은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연계고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보도된 대로 불법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면은 당연히 연결고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 그러면 김용 부원장이 모금을 했거나 이렇게 뭐 알선해서 받았다. 그러면 최종 사용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도 있다. 이건 법리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검찰이 그렇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어느 선으로 진행될지 이것은 이제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자금 수사이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다른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카카오톡 얘기 좀 해보죠. 아직까지도 지금 완전히 복구가 된 것 같지 않은데 뭐 공짜로 쓴다고는 하지만은 시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카카오의 대표이사들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사퇴했네요. 네, 남궁훈 카카오 각자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 열렸는데요. 남궁훈, 홍은택 공동대표가 참여해서 입장 표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궁훈 각자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고 따라서 카카오는 홍은택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남궁 대표 재난대책 소위를 맡아서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해서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완전히 멈추더라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 구축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항공 규정은 피로 쓰여졌다라는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IT 업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참 그 SK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를 보면서 네이버도 같은 센터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네이버는 그 이중화 장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복구가 상당히 빨랐었고 카카오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 물론 이제 카카오가 그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 중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이거 보면은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카카오가 문어발식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또 독점으로 인해서 나태한 기업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근간에 깔려 있지 않는가 이런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남궁훈 각자 대표가 물러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남궁훈 대표는 3월에 대표직에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홍은택 그 대표가 7월에 합류를 해서 두 사람이 각자 대표를 이렇게 맡아오다가 결국은 이제 남궁훈 대표는 대표 오른 지 7개월 만에 물러나고 홍은택 각자 대표가 단독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각자 대표가 뭐야? 저도 검색해봤거든요. 공동 대표가 뭐야? 뭐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데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은 대표이사는 이제 사내에 대표권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데 그러니까 카카오처럼 2명인데 각각 독립적으로 결재권이 있으면 각자 대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어도 부재해도 다른 각자 대표가 결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반면에 공동 대표는 만약에 2명이 있다면 모두 결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카카오는 그동안 남궁훈, 홍은택 각자 대표 체계에서 이제는 홍은택 단독 체제로 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어떻게 극복할 거냐. 홍은택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용자 불편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습니다. 기업의 성장보다는 사회적 책임에 이렇게 뒤늦게나마 눈을 떠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위기를 모면하는 순간에 말뿐인 말이 아니기를 네. 지켜볼 거고요. 국민들 모두 눈 부릅뜨고 카카오 지켜볼 겁니다. 네. 비슷한 말을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 문어발 확장 뭐 이거 사회적인 책임 이 얘기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 그거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용자들의 이 피해에 대한 보상 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 피해 보상을 위한 별도의 신고 채널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가장 위에 이제 배너가 떠 있기도 한데요. 카카오는 신고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 대상과 범위를 논의해 간다는 입장입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도 검토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SK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SK와의 책임 소재를 다투기에 앞서서 먼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통신 장애로 불편을 겪은 일반 사용자들에게까지는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보상 범위와 규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다행인 것은 카카오 화재에 불구하고 데이터 유실은 없었다. 이것이 네. 큰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관심은 피해 보상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어느 정도 보상할지 이게 다들 관심이 클 겁니다. 일단 원칙은 유료 이용자, 그러니까 돈을 네. 낸 유료 이용자들의 피해는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상할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사실 피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피해 입었다라면 결국 이건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나마 카카오 측에서는 이제 피해 보상을 하더라도 자기들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신속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보상을 하고 SK는 나중에 추후 구성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보상을 못 받은 피해자들은 불만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올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밤사이에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또 오늘 또 낮에도 포병 사격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죠? 네, 어젯밤에 이제 동해서의 해상 완충구역에 250여 발 포격이 있었고요. 오늘 낮 12시 30분경부터도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낙탄 지점 살펴보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북방의 해상 완충구역 내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데 배경이 뭘까요? 일단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 기간에는 북한이 좀 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이런 네. 관측들이 많았는데 그런 관측은 깨졌죠. 네. 그러니까 물론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긴 했습니다마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굉장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9.19 합의 위반인 포격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이거를 계기로 양측의 훈련을 중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가 되고요. 또 이제 북한은 이렇게 계속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가 9.19 합의를 깨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면 이걸 빌미로 7차 핵실험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북한의 도발, 긴장 고조, 분위를 고조시키는 행위 이것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 9.19 합의를 우리 입으로 무효화를 선언하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못을 박았죠. 북한의 입장이 달려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9.19 합의를 이렇게 깨도록 스스로 파기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지금 마침 우리가 가을철에 야외 기동훈련,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맞서서 계속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정 안 되면 자기들도 핵실험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중국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서는 양측이 훈련을 중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네. 요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조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 의원의 당사 집결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좀 더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 봤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